솔직히 말해서 제 주변 10명한테 환율 1,500원 간다 안 간다 라고 갑자기 물어보잖아요. 그럼 10명 다 무조건 갈 것 같다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줘요. 도대체 이 환율을 어떻게 해야 내릴 수 있을까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환율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계엄 이슈가 있었을 때 원달러 환율이 1,442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때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는 명확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특별한 정치 이벤트가 없는데도 환율이 1,480원대에서 좀처럼 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환율 문제가 이제 이벤트성 충격을 넘어서 구조적인 문제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내렸고 우리가 이제 금리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금리를 올리면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이 방법을 쉽게 쓰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국은 부동산 대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이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둘째는 가계부채 규모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요즘에 한국의 진짜 나라 빚이 4,600조 수준이다라는 말도 나와요. 이건 정부 부채뿐만 아니라 공기업, 연금 부채까지 모두 합친 수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미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금리를 더 올리면 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세 번째로는 기업 성장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고, 결국에 한국은 환율을 잡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 수단인 금리 인상을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달러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 한국에서 달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기업, 두 번째가 국민연금, 세 번째가 개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도 이 세 주체를 중심으로 각각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하고 있어요. 먼저 기업입니다. 수출 비중이 큰 대기업들은 달러 유입의 가장 큰 축이 됩니다. 이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외환 시장에는 단기적인 안정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정부가 삼성, SK, 현대차 이런 수출을 크게 하고 있는 이 7대 기업들을 불러 모아서 고환율 대응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해외에서 번 달러를 국내로 좀 들여와 달라라는 거고,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신들이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외환 스와프, 그리고 두 번째가 환해지, 이렇게 두 가지인데,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지금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요. 2025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 주식이 508조 원, 해외 채권이 96조 원. 그래서 이미 600조 원이 넘는 자산이 해외에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 구조에서 달러 수요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달러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면 당연히 환율이 또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달러를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될 텐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용하는 수단이 외환 스와프라고 봐주시면 되고, 외환 스와프는 국민연금이 외환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과 달러를 바꿔 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달러 수요가 시장에 바로 드러나지 않게 되고,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달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외환 스와프는 달러를 새로 만드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달러가 부족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달러를 사는 경로만 바꾼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환율을 낮추기보다는 환율 상승 속도를 늦추는 역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환해지입니다. 환해지는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 그러니까 오르든 내리든 결과를 미리 고정해두는 계약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1억 달러짜리 해외 자산을 1달러에 1,470원 환해지해두면 환율이 오르든 간에 내리든 간에 항상 1,470억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달러는 시장에 나오고 원화는 회수되는 효과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환해지도 환율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환율 변동의 부담을 누가 질지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국민연금이 떠안는 구조라는 점에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국민연금은 환율 방어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개인 투자자인데요. 서학개미라고도 하죠. 최근에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해외 투자 마케팅을 점검을 했대요. 그 서학개미들을 더 자극하지 말라라는 신호인데, 사실 근데 제가 서학개미로서 증권사들이 하는 해외 투자 마케팅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미국이 수익성과 안정성이 더 낮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근본적인 이유를 외면한 채 마케팅만 억제한다라는 대응은 방향성을 아예 잘못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그 본질적인 환율 안정에 필요한 달러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진짜 이 원화 가치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이라던가, 뭐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본다라던가, 이 수출에서 애먹고 있는 섹터들에 대한 성장을 어떻게 시킬 거라던가에 대한 대책보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거죠. 얼마 전에 대통령실 경제수석 분인가가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말한 사람도 없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책이 필요한 거죠. 대책,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는 게 결국에는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엔캐리에 대한 언급을 살짝 드렸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최근에 또 이슈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처럼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돈을 막 빌려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신흥국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자 없이 거의 금리가 0%에 가깝게 빌렸다가 다른 데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이 전략이 잘 작동해 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본의 이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일본이 기준금리를 0.75%까지 인상을 했고,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그동안 거의 공짜였던 엔화 자금이 이제는 비용이 드는 돈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판단을 바꿉니다. 아, 이 전략 이제 예전만큼 이득이 크지 않다. 그 순간부터 세계 곳곳에 뿌려져 있는 엔화들이 다시 일본으로 모이게 되고 청산, 즉 정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청산 과정은 정확하게 말해서 해외 자산을 팔고 달러를 엔화로 바꾼 뒤에 엔화로 빌린 돈을 갚아요. 이 과정에서 달러 매도가 늘고 엔화가 강해지고 위험자산 가격은 압박을 받게 되겠죠. 근데 한국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게, 이 엔캐리 자금은 한국 시장에도 일부 들어와 있고, 이 자금이 빠질 경우에 외국인 자금 이탈과 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과거처럼 갑작스러운 붕괴라기보다는 이미 예고된 흐름이 서서히 정리되는 과정에 가깝기 때문에 그 영향이 거의 미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충격을 주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영상의 설명까지 들었을 때, 아, 환율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런 감이 오셨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미 달러 자산 비중을 상당히 늘려둔 상태예요. 그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그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국채 이런 식으로 담아놨고, 현금 같은 경우에도 다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달러로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미국이 완벽해서라기보다는 한국의 환율 대응 구조에 대한 좀 신뢰가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럴 수 있어요. 미국이 흔들리면 미국의 자산들의 평가가 낮아지고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크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이제 미국이 흔들리면 다른 나라들은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덜 나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내년에도 이 재정 지출을 늘리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확장 재정이라는 설명도 있는데, 우리가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뿌렸잖아요. 그때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를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확장 재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아이러니해요, 저는.
이거를 환율과 함께 보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 게 달러를 필요로 하는 구조는 그대로인데 원화만 더 풀리면 환율 안정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외환 스와프와 환해지로 환율을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재정을 더 풀겠다는 신호를 주는 건 정책 방향이 엇갈려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환율 문제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버틸 수 있는 단계를 지나서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문제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에 스페이스X 상장도 한다는데 한국인들이 테슬라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 스페이스X 상장을 참을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그때도 좀 많이 이탈이 있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이제 제 생각은 다 전달드린 듯 하고 여러분들도 지금의 이 고환율 시대에서 잘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